자, 그럼 지금까지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순서는 나 삼천만큼 체험 프로그램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응원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잘 보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손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잘 보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해서 손 한번 흔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 달간 진행됐던 나 삼천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김정윤 교수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진행했던 나 삼천만큼 프로젝트는요, 기존에 했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은 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나트륨 하면 다들 줄여야지, 적게 먹어야지, 이런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셔가지고요, 하기 전에 다들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요, 나 삼천만큼 먹어보자입니다. 네, 나트륨 3천만큼 먹어보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의 시작 스토리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3천만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의 다른 점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실천을 하려면 그동안 내가 먹었던 음식에서 어떻게 빼고 더하고 바꿔보느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식생활을 스스로 점검을 했습니다. 잘했던 점은 좀 더해보고, 그 다음에 못했던 점은 좀 빼보고, 그리고 변화하자는 것은요, 음식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입맛을 변화하자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입맛 하면은 짠맛, 단맛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의 입맛은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배추맛, 무맛,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의 맛,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의 맛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 스토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식생활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했던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영양사 선생님, 멘토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임상영양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깝게 자주 뵙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일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건지, 내가 찾아낸 것이 맞는 것인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찾아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깨는 점점 으쓱해지기 마련이죠. 내가 잘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좀 찾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그 식생활의 점검 부분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 미션이 있었지만 개인별로 각자 목표하는 바가 달랐고요. 목표하는 수준에 따라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를 가면서 스스로 내가 먼저 인지하기보다는요,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쉽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은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스스로 몸이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것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위와 장에 불편했던 증상들도 완화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시던 분들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체중을 좀 빼주고 싶으셨는데 못했던 것이 2kg에서 6kg 정도까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8kg 정도까지 빠지신 것을 경험하셨다고 수기에 내셨어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니까 2주가 지나면서 점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4주를 완성을 했고요. 저희의 오늘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나트륨 섭취를 줄였던 분들이 아니라 나트륨 3000만큼을 잘 실천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3000에서 그 이상 먹었던 나트륨 섭취량이 잘 줄어서 2000 정도 수준에 맞추신 분들이고요. 사실 나트륨 섭취 줄이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안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드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점수를 많이 드렸던 분들은 칼로리 섭취와 단백질 섭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칼로리 섭취와 프로테인, 단백질 섭취는 유지를 하면서 나트륨만 나트륨 3000만큼을 잘 실행하신 분들, 그리고 팀과 멘토 선생님과 잘 진행하신 분들이 오늘 수상의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나트륨 3000만큼을 이렇게 진행해서 4주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사실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도 잘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저희 사실 이렇게 4주 동안 해가지고 개선하는 거는 어렵지만 다시 백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네. 아마 3일 안에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상 받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스토리는 네버 엔딩 스토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버 엔딩 스토리를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마지막에 공유를 하는 팁을 제가 끝날 때쯤 드릴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트륨 3000만큼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계속 네버 엔딩 스토리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말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나 3000만큼 프로그램의 체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체험단과 멘토들의 생생한 리얼 후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입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마음 먹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루나 씨께서 사실 이 체험 신청할 때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체험단 분들이 신청이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동기를 사연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 식사를 할 때 짜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물과 면류를 너무 좋아하고 맵고 짜게 먹어야 맛있다고 느낍니다. 밤 10시에 출출하면 야채 곱창을 즐겨 먹고 채소류는 주로 김치나 국에 있는 채소로만 먹는 편입니다. 식습관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실천이 어려웠던 찰나 우연히 식습관 개선 운동 나 3000만큼 체험단 모집을 보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체험에 성공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참여 동기를 밝혀주셨는데요. 밤 10시에 야채 곱창은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너무 좋아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연 쭉 읽어드릴 때 유독 한 분께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황나연님, 실제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나연님이시잖아요. 직접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조 체험단 황나연입니다. 저는 평소 자극적인 메뉴와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을 좋아하고요. 면이나 국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채소류는 주로 국에 있는 채소나 아니면 김치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나 3000만큼 프로그램을 통해 1주차 야식 안 먹기, 2주차 국물 안 먹기, 3주차 면류 안 먹기, 4주차 채소 7접시 먹기를 통해서 지금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네.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후기까지 좀 들려주셨는데 반대로 멘토들이 뽑은 참가자들의 시급한 식생활 개선 문제는 뭐가 있었을지 이번에는 박지영 멘토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 참가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대단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불균형한 영양 상태가 있었습니다. 채소 섭취는 정말 먹고 있는지를 볼 수 없는 식사 일지를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배달 음식, 잦은 외식 정말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규칙적이지 못한 식생활이었어요. 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20, 30대이신데 혼자 사시거나 기숙사 생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침은 거의 안 드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조에는 남자분들이 많으셨는데 하루에 한 끼를 드셔서 제가 되려 배 고프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식사 패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일품 요리, 라면,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져요. 루나님도 방금 이렇게 쭉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건 정말 공감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이 아니라 전부 다 공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케줄 하면서 배달 음식 먹고 또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아침 챙겨 먹지 못하는 거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공감이 돼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빨리 당장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루나 씨도 사람이구나. 우리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런 식생활 중에서도 해도 이건 정말 안 고쳐지더라, 정말 너무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코너명을 정했다시피 멘토가 꼽은 교정이 어려운 식습관 베스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민자 멘토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임상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주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스킨십도 좀 하고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코칭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일이 이제 프로젝트가 언택트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제약점이 많았던 관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코칭을 못했던 아쉬움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실은 앞서 우리 박지영 영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끼 식사를 제대로 그 갖춰서 하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그랬어요. 혹시 기운 없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전체 섭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세끼 식사를 조금 더 균형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임상 영양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는 그 어르신이 계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계셔서 면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면류의 그 뭐랄까 정말 그 홀릭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국물을 남기셔라, 뭐로 바꿔서 잡수셔라, 야채를 조금 더 섞어서 끓이셔라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거를 이렇게 못 잡수시게 하는 과정,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앞으로 저희가 저염으로 싱겁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편화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숙제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멘토님 이야기만 들으면 참가자분들이 면류도 못 끊고 좀 열심히 좀 더 좀 해주시지 이런 말이 들지만 사실 참가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성현님께서는 스스로 체험하시면서 아,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고령이셔서 이렇게 좀 식탁에서 젓갈을 항상 빼고 아빠 라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쩔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약간 충격을 받으셔서 아, 이렇게 좀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우리 딸이 이제 6살이 됐는데 그 친구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이해를 시키는 게 그게 잘 그거 왜 나 먹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막 복숭아 먹고 옥수수 먹고 이럴 때 사진 찍어주고 이러니까 나 사진 찍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흥미를 갖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냥 안 돼 했는데 나중에는 막 사진도 찍어주고 과일로 대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신 것 같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공통 미션 말고도 개인 미션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 미션이 있었는지 나연님께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하루에 단 음료를 4-5캔 정도 먹는데요. 이러한 점을 영양사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려고 하루에 200ml 이하만 먹어라라는 개인 미션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3회 이하로 줄이라는 개인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셨어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너무 힘들었지만 네.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그걸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성공도 했고 이 자리에 또 나와주시고 오늘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뭔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실 거죠? 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음료는 하루에 1캔만 먹고 있고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꼭 3회 이하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먹게 된다면 채소가 많은 샌드위치나 아니면은 그 음식점에 삼삼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식생활 개선에 시급한 몇 분은요,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건강 검진을 했던 분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비만도와 허리둘레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 항목들 또 동맥경화 검사, 혈압 이런 여러 가지 측정을 했는데 대상자들 중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비만한 분도 있고 혈압이 높았던 분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현저하게 다른 질병까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만 떨어진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던 분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맥경화 검사를 했는데 동맥경화도가 높았던 분이 동맥경화도가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실천왕을 받으신 권성윤 님이신데요. 사실 뭐 호리호리해 보이죠. 비만도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리둘레가 의외로 체중에 비해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허리둘레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트륨을 덜 먹다 보니까 체중이 같아도 근육하고 뼈무대가 늘고 그 다음 체지방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HSCRP라는 동맥경화도 검사를 냈어요. 현재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얼만큼 빠른가를 보는 건데 의외로 상당히 높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번에 식생활 개선을 한 후에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고요. 그 다음 사실 이번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게 나 혼자가 아니라 특히 우리 권성윤님처럼 아이를 키우고 아버님의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은 한 분이 바꾸면 온 가족이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나트륨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건강검진 수치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끄덕끄덕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방금 자료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저염을 실천하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100%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계셨어요. 그래도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언가는 달라졌다 직접 느끼시는 바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루나 씨에게 체험 수기를 한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라디오 사연처럼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초에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응급실에 다녀와 가족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으나 식습관 개선을 한다는 가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참여하게 된 것이 나 삼천만큼 프로그램 체험단이었습니다. 나 삼천만큼 프로그램이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가족들의 식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찌개 대신 맑은 국물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간장 소스로 어머니께 저염식으로 직접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는 제가 식사 시간에 국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릇째로 벌컥벌컥 드셨지만 요즘은 국물을 남기시며 느리지만 차츰차츰 나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 중에 제 자신이 개선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식사 일기를 통해서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 야식을 먹는 습관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미션 수행을 통해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56kg였던 몸무게가 현재 53.4kg로 감량되었습니다. 야식을 끊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몸무게가 감량되어서 놀라웠고 좋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프로그램과 영양 컨설팅을 통해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가족들의 입맛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짜게 먹지 않으려고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션을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아주 적절한 보상이었고, 그리고 임상 영양사 선생님의 노력이었습니다. 1주차 미션 성공을 통해 받았던 영화 관람권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상품권은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보상이었던 상품권으로 과일과 채소, 생필품을 사실 생각으로 특히 어머니께서 자진해서 식탁을 바꾸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조언해주신 멘토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믿을 만한 든든한 전문가 한 분이 변화의 동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던 가장 좋았던 점은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지 않고도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족 참가자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들 모두 체험단 활동을 통해 이제 막 식습관 개선에 걸음마를 떼었지만 앞으로도 가족들의 단합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는 내내 우리 멘토님들의 표정이 약간 엄마 미소 혹은 아빠 미소, 그 정도로 사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바로 이 자리에 사연의 주인공이 또 나와 계십니다. 윤현정님, 본인 사연 맞으시죠? 아버지께서 올해 초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셔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돼서 유튜브로 가족들이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일주일도 못 가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제 참가 신청을 하게 돼서 정말 운이 좋게 참가자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아버지께서 국물을 남기시는 게 정말 큰 이제 제가 보기엔 너무 좋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보통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주도하시는데 많은 면이 변화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막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는 가족들 모두 시큰둥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이 인식이 바뀌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야식을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야식을 끊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새벽에 1시, 2시에 컵라면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저의 큰 문제였는데 그걸 끊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 임상 영양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제가 곤약 젤리로 먹어도 되냐고 약간 쫄랐는데도 약간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야식은 정말 2주차 만에 다 끊게 됐고 체중도 3kg 정도 감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사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적절한 보상. 네, 아주 그렇게 마음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보상도 있었겠지만 앞서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멘토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덕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멘토님들 나와 계신데 그러면 주로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좀 상담을 해주시고 짚어주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사실 간섭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는 국물 요리나 면류들 많이 잡수시니까 그런 음료를 아예 못 드시게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야채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조리하시고 또 국물은 조금 남기시고 건더기만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팁과 또 이제 최근에 그 간식의 종류가 뭐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팀 조원들 중에 이제 드신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때 참 새로운 음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마카롱이라든지 꽈배기라든지 불당면이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코칭을 해야 이분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간식들이나 이런 부분 드실 때 영양 표시 성분 뒤에 이렇게 게재가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이걸 먹고는 싶은데 이게 얼마 정도 얼만큼의 열량과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나름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팁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과다 섭취하게 된 나트륨의 배출을 얼만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채소를 만들어서 뭐 나물류 반찬을 먹는다든지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하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나 여건이. 그래서 생채소 그냥 직접 우리 조원분들 중에는 샐러리를 직접 썰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스를 찍어서 잡수시기도 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남겨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그 생과일 또는 생야채를 직접 더 많이 드셔가지고 조금 배출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조금 강조하면서 코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지영 멘토님도 저염 꿀팁, 뭐 저염 팁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조에 말씀드렸던 꿀팁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일기를 남기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글로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남자분들이라서 사실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 소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스를 뿌려주지 마세요. 첫 번째 아니면 편의점 음식일 때는 소스를 뿌려 먹지 말고 옆에 두고 찍어 드세요. 부먹 아니고 찍먹. 네,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네. 저는 샐러드를 소스 맛으로 먹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부먹 아니고 여러분 찍먹입니다. 그리고 사실 루나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에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루나 씨만의 꿀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건강 관리를 신경 쓰면서 꼭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레몬 녹차수를 식사 30분 전에 항상 500ml씩 마시는 건데요. 그 레몬 녹차수를 마시고 그리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그럼 아무래도 평소 먹는 식습관보다는 조금
덜 먹게 되고 네. 그리고 짠 음식이라든지 좀 맛이 강한 음식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 체중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메모하고 싶은데 펜이 없네요. 꿀팁입니다. 아 근데 제가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전문가님들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나트륨을 줄였더니 건강 관리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체중 조절하는 때 요요 현상처럼 이렇게 갑자기 다시 돌아가기 이런 게 막 되나요?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네, 김정인 네네네.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조정하고자 노력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체중보다 입맛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로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론 시험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하기 전에 이제 기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연수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수를 받아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얼만큼 잘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습득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차로 이제 연수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운전을 할 때는 연습용 차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수를 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야지 정말 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고속도로를 타는 게 마지막이 낫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고속도로를 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잘 타시면은 정말 부산까지도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잘못하면 이탈해서 그냥 쉬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굳히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참가자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서 4주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고속도로를 탈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수 선생님이 없는 내가 나의 멘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 했던 4주 동안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잘했던 점들을 멘토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나를 관리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식생활과 건강의 멘토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주 프로그램을 참가하신 분들은 멘토의 자격을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처럼 전문 라이센스를 드리긴 어렵지만 멘토 자격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멘토가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족의 멘토가 되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친구들의 멘토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참여한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멘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또 우리 실천본부가 나 3천만큼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3개월 후에 계속 추적 조사, 팔로우 조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네, 무서웠어요. 예, 관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저희 실천본부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들의 나 3천만큼 네버엔딩 스토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굳히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4주가 끝났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속도로를 쭉 달리듯이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체험 수기 하나 들어볼까요? 셰프님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매일 식사 일지를 적으면서 제가 얼만큼 건강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네요.
어디서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한 분은요. 처음에는 재밌는 도전이라 생각했는데 매주 목표를 성공하고 입맛이 바뀌는 스스로를 보면서 건강한 삶의 시작은 건강한 식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두 이 체험단 여러분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해주신 두 분이 권성윤 체험자님 그리고 조민자 멘토님께서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윤님부터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사실은 3개월 후에 추적 조사를 하신다 해서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몸이 체득되는 거를 느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적 조사. 멘토님도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죠. 네, 사실 뭐 제가 코칭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코칭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정말 제가 접하지 않았던 다양한 식품들, 뭐 장어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품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모디파이 해줄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후기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직접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한 달간 고생하셨던 거 마무리를 짓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쿠킹 클래스 해서 뭐 저염 식단 메뉴도 한번 직접 먹어보기도 했고요. 알찬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선 루나 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네,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염 식단을 실천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정말 놀라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연예인 생활 그리고 배우 생활 열심히 이제 하려면 이렇게 저염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널을 대표해서 강지영 교수님께서도 나 삼천만큼 이 체험단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뜻깊은 그런 여러 행사를 만들어주신 식약처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 국장님 포함해서 그리고 저염 저당 운동본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삼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초에 코로나19가 특히 대구 지역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이제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의사로서 정말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도 잘했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전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료실에 앉아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위중한 분들을 치료할 기회를 주고자 또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될까 봐 병원에 한동안 오시는 걸 연기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요즘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만나서 반가운데 일부가 식생활이 그동안에 조금 리듬이 깨져서 체중이 늘거나 혈당이 올라가거나 또는 혈압이 상승한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냈던 그런 현명감과 자신감으로 이 싱겁게 먹기 운동 또 건강한 식생활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반가운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3개월 후 팔로우업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성 선생님이 또 해야 되나 그러셨는데 아까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김재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저는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승용 국장님께서도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이크를 편하게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 했습니다. 됩니다. 네. 예, 먼저 우리 체험단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애들 많이 쓰셨다.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트륨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나트륨 줄이기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WHO 권고량이 2,000mg이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나트륨을 좀 많이 먹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정부가 혼자 노력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학의 업계라든가 또 학계 또 우리 의료계가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나트륨 라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맛있으면서도 이런 좀 나트륨이 많지 않은 라면들도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학계에서는 또 이런 새로운 신소재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신소재 개발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나트륨과 이 만성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와 함께 조금 더 같이 국민들에게 캠페인들도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나트륨 줄이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트륨 운동을 꼭 성공을 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들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영훈 회장님도 짧게 응원의 멘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응원한다는 멘트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이루고 또 주위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지지와 응원을 보내면서 함께하면 우리가 마라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김정현 교수님도 짧게 응원의 멘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마라톤도 좋고요. 그리고 네버 엔딩 스토리도 좋습니다. 네, 뭐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드셔서 가장 소중한 나를 지켜나가고 우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효 셰프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습관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매번 드시던 식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이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시작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또한 이 멘토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습관 또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 3천만큼 프로그램 평가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